이 프로들 바둑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살 수 있는데 안 살고, 오히려 잡은 수가 오히려 잘못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네. 듣다 보면 새롭게 깨닫는 수들이 많죠. 네, 근데 그걸 또 어설프게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 내 바둑 둘 때는 또 잘 안 되고. 네. 자, 지금 협공을 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흑돌이 있을 때 이 집이 커 보이니까 그걸 깨려고 협공하는 수들 많이 두죠. 네, 지금 송지은 선수도 결국 그런 심리에서 나온 협공이 되겠습니다. 협공 겸 갈라치기입니다. 네. 그죠? 가장 큰 목적은 흑의 모양을 좀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죠. 저 협공 교환을 해둔 게 득이네요. 그냥 날일자로 받으면 네. 더 넓게 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를 흑이 두게 되면 모양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한가운데 딱 백이 차지하니까 네, 요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협공했을 때 흑이 한 칸 뛰는 수 말고 다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걸침도 있고 근데 여기 두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격하겠다는 의미죠. 요 돌을 공격하겠다는 의미이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격하고 싶다고 대뜸하는 건 아니고 나의 돌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여기 돌이 집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다가오거나 그럴 때 여기도 집이 있죠. 난 살아있고 백은 집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공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근데 다만 흑이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봤죠. 네. 자, 이런 바둑이 기본적으로 흑의 승률이 높습니다. 백은 집의 모양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흑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백의 모양을 잡아줘도 4대 2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 일단 개수가 일단 많아야 돼요. 집의 개수에서 흑이 앞서니까 이런 류의 포석은 대체로 흑이 앞서는 유리한 포석입니다. 네. 자. 호구자리 급소여서 일단 늘어났는데 흑이 좀 중복돼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런 수 두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많이 두시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두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예요, 실은. 그 인터넷 한 10급 정도 혹은 7급 분들 이런 분들에서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수인데 이 분들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 3, 3에 들어온 돌을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데 3, 3에 들어오는 돌을 잡지를 못합니다. 보통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죠. 이럴 네. 때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또 사고가 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수다고 치는 순간 이제 패가 되죠. 이으면은 결국 패를 피할 수 없는데 원래 이 모양과 이 모양 비교하시면 백의 모양 아닙니까? 백의 모양에서 패가 되면 누가 망한 겁니까? 백이 망했죠. 그렇죠. 백이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사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패가 아니라 요 모양에 호구 자리 두고 지키면 또 좁히고 두고 이런 식으로 둬야지 잡을 수가 있는데 대뜸 단수부터 치니까 수가 많이 나죠. 항상 눈 모양이 나지 않게 하려면 네. 호구가 되는 자리가 급소라는 걸 잘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백은 약간 욕심을 낸 수예요. 이게 좋은 수라 보긴 어려워요. 지금 이제 왜냐면 이것도 공격해보고 약간 두 집밖에 안 나죠. 넉 집이 되면은 돌이 공격은 안 되지만 두 집은 어쨌든 자체로 못 사니까 공격도 하랴 여기서 요것도 집도 좀 내랴 이제 이것도 좀 살려고 둔 겁니다. 그럼 백은 마늘모 말고 다른 좋은 수는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이 수가 제일 좋은 수예요. 좋은 수인데 지금 이 작전이 백이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바둑에서 급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바쁘죠. 네. 그러니까 흑은 급할 게 없죠. 흑은 나가놓고 두 가지 노리면 되죠. 이게 살아놓고 이쪽 공격하는 거고 또 이쪽에 3, 3의 약점이 있으니까 3, 3 약점 둘 중에 하나 노리면 그만입니다. 자,
좀 그 수는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집이 있고 이건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먼저 지켜야 되냐? 집이 없는 쪽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귀보다는 이 변을 먼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 흑이 어깨 짚어 네. 간 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수인가요? 상대를 가두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 이제 항상 판단 기준이 항상 선수 잡는 쪽이 일단 유리하다. 그리고 돌을 잡는 쪽이 유리한 게 아니라 돌을 가두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돌을 가둬 놓으면 안에서 살더라도 네, 이 외곽 지역이 모두 다 흑의 영역이 되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판단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냥 흑이 두어달라는 대로 두어지면은 백은 계속 쫓겨다니게 됩니다. 흐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비틀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변화를 구해야지만 실수가 나오죠. 지금 마네모 두은 거는 어떤 의도냐면은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이쪽을. 그러면 나오고 이으면 이제 뚫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끊으면은 흑이 이거에 나가자니 이 두 점이 그냥 잡힌 꼴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두 밑에를 점을 살리자니? 살리게 되면은 반대로 갇히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백이 노리는 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흑은 이제 그런 걸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흑도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치받아서 반발을 했네요. 네. 지금 이제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데 실은. 네, 반발을 하면 좀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흑이 끊어지지는 않나요? 끊어지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를 그냥 물러서면 그만이에요. 네, 물러서고 백은 이제 끈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나와 끊으면은 결국 백은 늘어야 되는데 여기 늘어서 이게 갇혀버립니다. 즉 흑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둘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게 최근에 자꾸 느슨하면 안 되고 자꾸 세게 둬야 된다 이런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다 보니까 다들 강하게만 둬서 그래요. 근데 고수들일수록 이 완급 조절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 세게 둘 때는 세게 두고 또 유연하게 둘 때는 또 거기에 맞춰 두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신예 기사들의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백은 일단 어렵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이제 어쨌든 끊었습니다. 자, 끊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네, 넓은 쪽으로 끊었습니다. 백이 있지를 못합니다. 있게 되면은 두고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자 밀면은 이쪽 흑이 여기 모이면 축이 이렇게 되죠. 백은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흑이 살게 되면은 이 백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나가면은 네, 벽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네, 벽으로 몰아가면은 결국엔 갇히는 꼴이 되고 두 집이 날 공간이 안 나니까 네, 살기 네,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있는 수는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끊었어요. 네. 억지로 차단을 좀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김혜슬 캐스터가 억지로 죽이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지금 그만큼 백이 봐도 급한 거예요. 급하기도 하고 형세가 유리하지 않은 거죠. 무난하게 진행되면은 백은 집이 두 채밖에 안 나는데 흑이 네 채가 되고 백이 약한 돌이 많으니까 이게 도저히 역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네, 흑은 빵따냄을 하면서 중앙 쪽이 좀 흑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변 쪽에 흑 사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백의 모양이에요. 먼저 이제 항상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잡을 것만 보이겠지만 실은 나의 약점이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쪽에 약점이 있어요. 이게. 그런가요? 지금 귀 쪽은 네. 돌이 투자가 많이 돼 있어서 약점이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요. 네. 근데 요 자리를 딱 찝으면은 여기도 끊는 수가 있죠. 이쪽으로 맞법이네요. 이으면 네, 이게 못 나가고 결국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잡히지 않는 돌이에요. 백은. 자,
그 약점이 여기에도 약점이 있고 여기도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약점 두 개가 있으면 동시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모양만 봤을 때는 흙이 조금 네.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백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이 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불리한 게 백이니까 백은 뭔가 득점을 올려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흙은 굳이 뭔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지키고만 있어도 본전은 하는 거니까 백이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둑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어집니다. 지금도 단수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백이 가장 이제 어려운 건데, 자, 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바둑이 끝나고 여기까지는 흙이 무지하게 유리한데 이 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네. 뒀어야 됐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일단 단수 빨리 치고 또 이어야 되죠. 네. 따내면 막아야 됩니다. 여기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백을 막죠. 근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를 굳이 안 둬도 되는데 여기를 왜 이어야 될까 했는데 여기 있고 나서 어디 두냐면 패를 겁니다. 그럼 백이 따내겠죠? 여기서 흙이 패감을 이쪽으로 밀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질 못합니다. 네. 있게 되면 단수 치고 젖히고 한 방 때리고 자 있게 되면은 백의 수가 이제 확 줄어서 안 돼요. 자 그래서 백은 이제 패를 해소가 안 되고 받아야 됩니다. 자, 요 모양에서 이제 받게 되고 백은 흙은 다시 따내고 패감이 백은 이쪽 워낙 단단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그런데 흙은 또 팩감이 있는 거죠. 여기 패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를 했으면 바둑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프로기사도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돌려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패 걸고 패감 써서 자, 패 걸고 따내고 자, 다시 들여다보는 게 다시 패감이죠. 두고 있고 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백이 패감이 없죠. 이렇게 되면 흙의 승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가요. 패를 했으면 바둑이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바둑이 속기 바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40초 안에 보기는 어렵죠. 이미 그래서 초읽기가 됐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잊지 않고 늘었는데 이 늘은 수 때문에 바둑이 역전이 됩니다. 흙이 바로 단수 쳤을 때요. 네. 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패를 안 하면은 흙은 좀 쉽게 안정을 해요. 그리고 백도 약점도 많고요. 패를 피하기는 어렵죠. 뭐 백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둑이 또 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바둑이잖아요. 네. 그 바둑 처음 배우시는 분들과 한 10급 정도 네. 이분들에게 바둑에서 뭐가 제일 싫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패를 얘기합니다. 패감 때문에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패가 나는 게 너무 싫다 이거죠. 내 모양에 패 나는 것도 싫고 내가 패하는 건 더더욱도 싫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수를 치게 되면 패가 나는 조건이 단수 아닙니까? 네. 그냥 어떨 단수 한번 칠 때 이어줄 줄 알고 뒀는데 패를 내버리면은 잘못 뒀다고 생각을 해요. 모양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패를 가장 싫어하는데 패를 저도 싫어합니다. 왜냐 너무 어려워요. 네. 패를 싫어하시는 분들일수록 오늘 이 대구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다고 패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패랑 좀 친해지는 의미에서요. 친해지기 쉽지 않고. 네. 지금 치바다 네. 둔 교환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강수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여기는 못 봤습니다. 이쪽을 받을 여유가 없어요. 사활 때문에. 백이 젖힐 때 여기 돌이 있으면 같이 젖힐 수가 있습니다. 끊더라도 이게 미리 두어져 있으면은 나가니까요. 있는 것과 없는 네. 것의 차이가 있네요. 근데 하지만 흙의 모양도 이게 굉장히 나쁜 모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흙이 여간에서는 잘 안 둡니다.
그러니까 여간에서 잘 안 두는데 뒀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흙이 일단 잡힐 모양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태희 육단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흙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살면 바둑이 나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이게 이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으면. 네. 근데 여기를 뺏기게 돼요. 자, 보시면 우리 바둑 여기서 싸움 벌어지기 전에 맨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누구 모양이었죠? 흙 모양이었죠. 흙 모양인데 백이 두면 이게 다 지워졌죠. 거꾸로. 네. 여기는 원래 누구 땅입니까? 거기는 원래 흙 땅이었죠. 네, 원래 자기 땅이죠. 네. 흙은 얻어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흙은 여기는 원래 자기 거였고 여기만 뺏겼어요. 근데 여기는 집이 나봤자 2집이에요. 여기는 한 20집이 넘은 곳이니까 좀 황무지를 얻는 대신에 정말 아이터런 같은 집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흙은 패를 해서 귀를 뺏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남의 걸 뺏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하지만 패를 걸어간 쪽이 자 초반에 패를 걸어가면은 패감이 없죠. 대부분 없죠. 네. 그래서 패를 걸어간 쪽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좌상 쪽에 패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이 유일하게 패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덩치가 여기보다 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뭐 이거 통째로 잡지 않는 한 이 정도 살아가는 거는 패감 축에도 못 낀다는 거죠. 이게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우상 뚫는 거로도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별거 없죠. 네. 중앙을 막아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수단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흙은. 왜냐면 20집을 내줬지 않습니까? 네. 20집을 내줬으니까 어디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패를 내자니 패감은 없고 사이자니 이건 그냥 당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찝고 있고 틀어막게 돼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돌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입니다.